60세 이상 혈당 낮추는 쌀밥의 비밀 5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쌀밥이 혈당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쌀밥은 우리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2끼는 밥을 먹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이렇게 익숙한 밥이 사실은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당을 처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실천하시면 쌀밥이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밥 짓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해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요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죠. 약도 잘 드시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시는데 혈당은 계속 오르고 소화는 안 되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혈압약을 먹어도 개선이 더디고 소화제를 먹어도 속은 여전히 불편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 매일 먹는 밥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국내외 의학학회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렵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을 불리세요. 쌀을 물에 불리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쌀을 씻고 바로 밥을 짓습니다. 시간도 없고 굳이 불릴 필요를 못 느끼시죠? 전기밥솥도 좋아져서 불리지 않아도 밥이 잘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불리지 않은 쌀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쌀겨 부분에 많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문제는 이 피트산이 우리 몸에서 칼슘, 아연, 철분,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한다는 겁니다.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몸이 그 영양소들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작은 도둑이 영양소를 채가는 것과 같죠. 60세가 넘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고요. 빈혈 때문에 어지럽고 힘이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밥이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대한영양학회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쌀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칼슘을 더 잘 흡수하고 철분도 더 잘 받아들이고 아연도 제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장 운동도 느려지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체하기도 합니다. 쌀을 불리면 전분 구조가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전분 입자들이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조직이 느슨해지죠. 그러면 소화효소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시간이 짧아지고 위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2세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써보셨습니다. 평소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밥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셨죠. 약국에서 소화제도 사 드시고 병원에서 위내시경도 했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쌀을 미지근한 물에 40분씩 불려서 밥을 지으신 지 3주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고 가스도 안 차고 오후에 졸리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걸 작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을 먼저 깨끗이 씻으세요. 쌀뜨물이 맑아질 때까지 23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두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피트산이 더 잘 빠져나가거든요. 시간이 없으시면 3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쁜 아침에는 3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시면 1시간 정도 불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시간 이상 불리지는 마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따뜻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너무 오래 불리면 오히려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로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하던 일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잊혀졌죠. 옛날 방식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식초 한 스푼을 넣으세요. 밥에 식초를 넣는다고요? 처음 들으시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신맛이 강하게 나지 않을까? 밥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할 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식초 한 스푼이 혈당을 잡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 특히 천연 발효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초산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쌀밥을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전분을 분해하죠. 그리고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런데 초산이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전분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가죠. 마치 가파른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를 오르는 것처럼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혈당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정도도 약해집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 부담이 가고 혈관도 손상되고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식초를 첨가한 쌀밥은 혈당 지수가 31%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31%라는 숫자, 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쌀밥의 혈당 지수가 73이라면 식초를 넣은 밥은 50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고혈당 지수 음식에서 중간 혈당 지수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급격한 혈당 상승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바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시고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 사이를 오락가락했죠. 매일 식사 후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습니다. 머리도 멍하고 집중도 안 되더랍니다. 그분이 밥 지을 때 천연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식후에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더랍니다.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졌고 2달째는 95까지 내려갔습니다.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일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을 넣으실 때 천연 발효 식초를 한 스푼만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쌀 2컵 기준으로 물 2.5컵 정도 넣으시면 거기에 식초 1큰술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사과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맛도 순하고 건강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밥이 시큼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가열되면서 신맛이 거의 다 날아갑니다. 오히려 밥맛이 더 깔끔하고 개운해집니다. 쌀의 단맛도 더 살아나고요. 주의하실 점은 꼭 천연 발효 식초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합성 식초나 조미료가 들어간 식초는 효과가 없습니다. 천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에만 초산이 제대로 들어있거든요.
합성 식초는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 건강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 라벨을 확인하셔서 천연 발효, 자연 발효라고 쓰인 제품을 고르세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반 스푼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반 스푼으로 드시다가 괜찮으시면 한 스푼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약도 아니고 제한도 아닙니다. 그저 몸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 귀리를 조금 섞으세요. 이번엔 정말 신기한 방법입니다. 밥에 귀리를 아주 조금만 섞는 겁니다. 귀리,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오트밀이라고도 하는데 심장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쌀밥에 조금만 섞어도 혈당 조절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하거든요. 장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죠. 또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물질이 이와 장에서 음식물을 감싸면서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천천히 들어가니까 혈당이 급격히 안 올라가는 거죠. 고콜레스테롤, 당뇨 전 단계,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귀한 도움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를 보면 쌀에 귀리를 소량 섞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4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43%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작은 변화로 얻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5에서 10% 낮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귀리를 꾸준히 드시면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양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쌀 1컵, 약 150g 기준으로 귀리는 1티스푼에서 1.5티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전체 부피의 5에서 7%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넣어야 하냐고요? 귀리는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장이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급하게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몸에 훨씬 이롭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고콜레스테롤과 초기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죠.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 넘고 공복 혈당은 115 정도였습니다. 매일 쌀밥에 귀리 1티스푼씩 섞어 드셨습니다. 밥 짓기 전에 쌀이랑 귀리를 함께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셨어요.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으셨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10으로 떨어졌고 LDL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100으로 내려갔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뭘 하셨냐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분은 밥에 귀리를 조금 섞어 먹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해요. 본인도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나 통곡물 섭취를 늘릴 때는 신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문제 없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콜레스테롤도 잡고 혈당도 안정시키고 소화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강황 가루를 뿌리세요. 강황, 들어보셨죠?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그 향신료입니다. 인도 요리에 많이 쓰이고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식품으로 엄청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루 한 자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강황의 주요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로 유명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 커큐민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췌장이 지쳐서 당뇨로 진행되는 겁니다. 표, 체중 증가, 복부 비만, 고혈압 같은 문제도 함께 옵니다.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부 경증 당뇨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메트포르민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약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음식에 뿌리는 가루 한 자밤으로 가능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67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수년간 제2형 당뇨를 앓고 계셨죠. 당화혈색소가 7.2 정도였습니다. 약도 드시고 관리도 하시는데 수치가 잘 안 떨어지더랍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강황 가루를 매일 밥에 조금씩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황 한 자밤뿐이었죠. 3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6.8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째는 6.5까지 내려갔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안도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공복 혈당도 안정됐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이 다 되고 나서 아직 따뜻할 때 순수 강황 가루를 한두 자반 뿌리고 살짝 섞으시면 됩니다. 따뜻한 밥이 강황의 향과 성분을 잘 퍼지게 해줍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밥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넣고 강황을 뿌리면 금상첨화죠.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으니 조금씩 시작하세요. 강황은 특유의 흙내 같은 향이 있거든요. 익숙해지면 양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는 아주 조금만 뿌려서 입맛을 길들이세요. 그 다음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자연스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꼭 순수 강황 가루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카레 가루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카레 가루는 강황 외에 소금, 후추, 고춧가루, 기타 향신료가 섞여 있습니다. 강황의 비율이 낮고 다른 성분들이 많아서 건강 효과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마트에 가시면 향신료 코너에 순수 강황 가루가 따로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하셔서 강황 100% 제품을 고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담낭 질환이 있거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낭에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강황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전혀 문제 없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고 노란 이 가루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전해져 온 자연 치유의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5번째, 식힌 후 다시 데우세요. 마지막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은 정말 대단합니다. 밥을 지은 후 식히면 쌀 속 전분이 변합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분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일반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빨리 됩니다.
입안의 침, 위장의 소화액, 소장의 효소들이 쉽게 분해하죠. 그러면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혈당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소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식히면 전분 분자들이 재배열됩니다. 느슨했던 구조가 단단하게 결합하면서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소화에 저항한다는 뜻이죠.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 속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먹고 짧은 사슬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짧은 사슬지방산이 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변비도 개선되고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저항성 전분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시켜줍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니까 과식을 막고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혈당 관리, 소화 불편,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치킨 밥의 저항성 전분 함량이 갓 지은 밥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식히는 시간이 길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냉장 보관한 밥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제가 만난 73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수년간 만성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고생하셨죠. 배가 항상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대변을 못 보셨고 볼 때마다 힘들어서 치질까지 생겼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 드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좋아지고 또 재발하기를 반복했죠. 그분이 밥을 지은 후 식혔다가 데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2끼 분량 지으셨어요. 한 끼는 바로 드시고 나머지는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점심이나 저녁에 데워 드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배변 활동이 조금씩 편해지더랍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화장실에 가실 수 있게 됐고요. 2달째는 완전히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편하게 볼 수 있게 됐죠. 배도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가스도 덜 차고 마음도 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셨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밥을 다 지은 후 뚜껑을 열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온에 두세요. 김을 빼고 열기를 식히는 겁니다. 그 후 바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데워 드셔도 됩니다. 냉장 보관이 저항성 전분 생성에 더 좋습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전분 재배열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하루 정도 냉장 보관한 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나 찜기로 적당히 따뜻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우거나 너무 뜨겁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밥을 실온에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따뜻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쌀밥은 세레우스균이라는 식중독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바로 먹지 않으실 거면 식힌 후 곧바로 냉장 보관하시고 12일 안에 드세요. 3일 이상 보관한 밥은 먹지 마시고 버리세요. 재가열할 때는 충분히 뜨겁게 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심까지 완전히 뜨거워져야 혹시 있을지 모를 세균이 죽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장 건강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도 되고 몸속 균형이 맞춰집니다. 시간만 조금 계획적으로 쓰시면 되는 일입니다. 아침에 밥을 2끼 분량 지어서 하나는 냉장 보관했다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쌀밥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쌀을 30분 이상 불리고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고 귀리를 1티스푼 섞고 강황가루를 한 자반 뿌리고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것. 하나하나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편해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장기적인 활력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부엌에서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밥 짓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대도, 80대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한 번에 5가지를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쌀 불리기가 제일 쉽게 느껴지시면 그것부터 하세요. 식초 넣기가 궁금하시면 그것부터 시도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시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해가시면 됩니다. 2주 정도 하나를 실천하시다가 다음 방법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급하게 많이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로 건강을 되찾으시는 걸 봤습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약 용량이 줄고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식사를 다시 즐기게 되셨죠. 소화가 편해져서 밥 먹는 게 즐거워졌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변비가 해결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 이미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 들으셨나요? 어떤 방법이 가장 궁금하시고 어떤 걸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